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항암제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암 환자들이 항암제 맞으면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죽기까지 힘들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이제 혈관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 항암제는 고농축액입니다. 그리고 항암제에 의해서 이제 혈관에 있는 세포들이 타격을 받게 되죠. 이제 세포 중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혈이 오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염증세포,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가 주로 백혈구 수치인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그 염증 반응 때문에 감염에 이렇게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혈소판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지혈작용을 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멍이 많이 든다든지 양치할 때 여러분 참 항암제 치료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좀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멍이 많이 드니까 이제 피하의 혈관이 퇴적물로 인해서 멍이 많이 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장기에 출혈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겠지만 환자 자신도 그런 증상과 증세가 있지 않는가를 숙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오심과 구토, 구역질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항암자 분들이 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니까 면역도 떨어지지만 전신 피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의욕이 상실됩니다. 사람이 이제 만약에 이제 냄새가 나고 또 냄새에 민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또 깊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고농축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뺏어가서 이것을 바퍼링, 그러니까 중화하려는 작용을 우리 몸이 인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설사보다는 변비가 옵니다. 변비가 오다가 변비가 차이게 되면 우리 장내 세균이 이제 많이 이렇게 증폭하게 되겠죠. 그럼 나쁜 세균이 증폭하면 우리가 폐혈증 증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설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비와 설사의 교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수분이 있는 과일, 특히 우리 여름철에 수박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드심으로 해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항암제 부작용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탈모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빠지죠. 항암제가 공습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우리의 세포에 두피에 머리털의 모공이 이제 타격을 받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마치 율브린처럼 머리를 다 이렇게 박박 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들은 거기다가 이제 가발을 쓰기도 하고 그 가발 위에 또다시 이렇게 천을 두르기도 하고 제 환자 중에는 어떤 분은 이번에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항상 모자를 즐겨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힘든 점을 이제 탈모한 항암제 부작용을 이제 커버하시던데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회도 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인관계를 하시는데 이분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익어가는 과정이다. 항암제 투병에서 내가 극복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암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많이 쓰면 쓸수록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에 그런 뭐 이렇게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반에 이렇게 백혈병으로 한 아이가 이제 항암제 치료하게 되니까 탈모가 되니까 선생님하고 한 45명의 이 학우들이 다 머리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격려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족들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주위의 분들의 어떤 위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게 되면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럴 때 본인이 이 탈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것 또한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탈모 이후에 항암제를 잘 견뎌내고 면역치료를 통해 잘 이겨내니까 더 예쁜 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박사님, 이 머리 참 예쁘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레이 컬러로 있지 않습니까? 회색빛으로 이렇게 나는데 정말 우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탈모가 그때 당시는 참 괴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고 나면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손발저림이 있습니다. 손발도 이렇게 착색이 되고 좀 이렇게 까매집니다.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피부에 어떤 타격을 받고 있는 항암제에 의해서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까매지시는데요. 그럴 때 손발저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런 손발저림도 조금 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 대개는 이제 소개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과가 좋아서 또 환자가 생기면 모시고 오는데요. 어느 날 이제 같이 이제 2인실에 입원은 병실에서 항암제 치료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이분은 구토도 안 나고 설사 변비도 없고 그다음에 착색도 별로 없고 또 이렇게 머리도 잘 안 빠지고 손발저림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하고 똑같이 항암제 처방을 받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길래 저희 병원에서 이와 같은 면역 치료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치료를 잘 해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암제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드셔야 됩니다. 드시는 거는 의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지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분 공급을 잘 하시고요. 세 번째는 잠을 잘 주무십시오. 우리가 피곤할 때 가장 우리 몸을 회복하는 것은 잠입니다. 수면입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의 어떤 이렇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대화를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이 고통에서 다시 내가 이겨내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이겨내서 그런 환경과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면역을 잘 이겨내는 항암제를 잘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겨내시고 행복한 암투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